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또 19번부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까요? 네,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이름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워크시트가 있으면 이제 시트 탭이 있죠. 거기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쓰고 엔터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네,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았어요. 자, 시트 이름은 영문 기준으로 대소문자 구분 없이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 시트지 이름 255자까지 적을 건가요? 네,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기는데요. 안타깝게도 255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트지 이름은 공백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 31자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틀린 거죠. 네.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는 동일한 시트 이름 지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같은 가족끼리는 우리가 이제 같은 가족에서 동일한 이름이 나오나요? 아니죠.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서는 똑같은 시트지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시트지 이름 지정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특수한 문자 있죠. 이런 건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엑셀의 화면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어요. 옳은 거 뭘까요? 워크시트의 화면의 확대, 축소, 배열 지정은 모든 시트지에 같은 배율로 적용된다. 그러나요? 내가 시트 1에서 막 150%로 해놨어요. 근데 시트 2를 딱 넘어가면 150%로 보이던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다? 네,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할 때 적용되나? 인쇄할 때 틀 고정이요? 안 돼요. 네, 적용되지 않아요. 자, 틀 고정 구분선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요. 변경할 수 없어요. 틀 고정이다 그러면 첫 행을 고정한다든지 내가 뭐 10만 건의 데이터를 해서 저기 막 15,000번째 가면은 맨 위에 제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볼 수가 없으니까 첫 행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아래 행에 가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머리글, 바닥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쇄를 할 때 머리글은 이제 몇 페이지에 상단에 표시가 되면 우리는 이거를 머리글이다 하죠. 하단에 표시되면 뭐라 그래요? 바닥글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의 텍스트에 &% 문자 한 개를 포함시키려면 &% 문자를 2번 입력하세요라는 거 이제 특수한 문자죠. 이 머릿말에 내가 꼭 &% 기호를 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 2번 써주면은 그 기호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머리글 바닥글을 내가 한 번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서 그룹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 문서를 인쇄를 할 때 어디서 끊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해보면 어디서 끊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워크시트의 머리글과 바닥글 영역이 함께 표시가 되어서 네, 자, 간단히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 화면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또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틀렸군요 라고 보는 거죠.
자, 차트 시트인 경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보면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네. 자,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 자,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또는 뭐 키 순서대로, 몸무게 순서대로, 성적 순서대로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되겠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또 여러분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구분해 주면 돼요.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쓰세요. 내림차순은 큰 것부터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자, 정렬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자, 정렬 조건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할 수가 있다. 64개까지 정렬 기준을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 이름 순서대로 쓰여 있는데 이름의 첫 글자 오름차순 섰는데 똑같은 김씨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누구 순서대로 할 거냐. 이름이 홍길동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명의 홍길동 중에서 누구를 제일 앞으로 할 거냐. 두 번째 뭐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조건을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할 때 이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혹시나 숨겨진 열이 없나, 숨겨진 행이 없나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정렬 기준을 글꼴색, 셀, 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한 경우에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인 경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이나 아이콘의 기본 정렬 순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작업에 대해서 원하는 순서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렬 옵션에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위쪽에서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면 색이나 글꼴색, 아이콘을 맨 위쪽이나 또 맨 아래쪽에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하고는 상관이 없죠. 색깔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자, 첫째 기준뿐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렬을 할 때 가나다 순서, 성적 순서가 아니라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의 직급은 가나다 순서가 아니죠.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 첫 글자를 따져봤을 때 가나다 순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에만 있는 그런 직급 순서잖아요. 그럼 내가 직급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 우리 회사만의 직급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 되겠군요. 라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백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미리 보기로 표시된 워크시트의 열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게 엑셀에서 좋은 점이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딱 해봐요. 여백이 좀 좁았으면 좁으면 글자가 다 나올 수가 있겠어. 그래서 늘려주는 거죠. 꼭 그 글자 한자 때문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 그걸 우리가 조절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근데 그 화면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이제 엑셀의 좋은 점이죠. 미리 보기 상태에서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영역을 변경해가지고 인쇄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인쇄 영역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인쇄 미리 보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페이지 설정 들어갈 수가 있죠. 그 페이지 설정 들어가 보면은 인쇄 영역을 지정하는 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페이지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 인쇄 영역 그 명령어 단추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와서 페이지 설정 가가지고 다시 인쇄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미리 보기 상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로 설정한 내용은 매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의 별도 영역에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 열, 매 페이지 본문 영역에 반복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확대, 축소 비율은 10%에서 최대 400%까지 설정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24번이군요. 자,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이거 정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신중해야죠. 네, 왜냐하면 다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운이 좋게 이제 3개만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긴 하지만 불안하니까 다 해봐야죠. 컬럼스, 그래서 컬럼은 현재 컬럼이 몇 번째 열이냐라는 걸 보여주지만 컬럼스 하면은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이 C1부터 E4까지 열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A, B, C, D 1행, 2행 이렇게 되는 거죠. 2까지 있네요. 그러면 C1에서부터 2,4까지 2, 네, 3, 4. 2에 3은 여기죠. 자, 이 영역을 딱 보세요. 이 영역을 봐가지고 열이 몇 개 있어요? 열. C, D, E.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 두 번째를 많이 이제 물어봐요. 질문이. 저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 2, 3, 4, 5, 6 여기서 줄을 바꾸는 거예요. 세미콜론에서 줄 바꿔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역 지정을 해서 얘가 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얘도 3개네요. 네. 그 다음에 자 모드, 이 모드가 뭐예요? 자, 모드가 뭘 하는 연산자죠?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엑셀에서 모드는 일반 수학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2 나누기 5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2 나누기 5를 하면 한 번도 없군요 해서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2 해서 정답은 2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음수가 들어갔어요. 결과값은 음수예요. 자, 이 부호에 따라서 결과값이 이제 부호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눠보지 않아도 얘가 이쪽에 음수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2를 5로 나누는데 5의 배수 중에서 얘랑 가장 가까운 걸 찾아요. 네, 그죠? 넘지 않는 가까운 걸 찾아요. 그러면 5죠. 네, 그죠? 5, 2, 10이니까 5, 1은 5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봐요. 5, 4, 3, 2, 1 이렇게 써봐요. 그래서 4는 5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부족하군. 3은 2개가 부족하군.
2는 3개가 부족하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2, 마이너스 5는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까요?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할 거는 뭐냐면 자, 카운트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숫자만 개수를 세요. 그럼 여기서 숫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0이라는 것, 1이라는 것, 그 다음에 true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바로 3이 되겠죠. true다, false다라는 것도 모두 네, 숫자에 포함이 되고 이것도 숫자 개수로 얘가 해줘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정답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중 시트에서 네, 특정한 범위만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특정한 영역만 인쇄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인쇄할 영역을 블럭 설정을 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을 해요. 자, 여러분이 보면 엑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명령을 찾아내기 힘들죠. 또 엑셀을 그냥 어쩌다 한번 해본 사람도 이 명령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많이 해봤냐? 그래서 엑셀의 명령어가 머릿속에 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컴퓨터 일반을 어려워해요. 근데 컴퓨터 일반 좀 암기 쪽이잖아요. 좀 애우면 돼요. 엑셀은 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해보는 것도 머릿속에 주르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엑셀에서 더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쇄를 하겠다라고 인쇄 영역을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설정된 부분만 표시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명령어를 지금 뭘 썼어요? 페이지 나누기 명령어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나누기 명령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명령어에서는 설정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밝게 보여요. 그럼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표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둡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틀린 거죠. 해당된 부분만 표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네. 자, 3번입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린트 에어리어라는 이름이 작성이 되고요. 이름은 네, 컨트롤 F3 또는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인쇄 영역 설정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보면은 네, 시트 탭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 페이지의 위치도 어때요? 변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 행 높이를 넓게 잡으면 네, 쭉 밑으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변경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바깥으로 네, 끌어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 내가 여기서 페이지를 나눠주세요 라는 페이지 나누기 삽입 기능은 선택한 셀의 아래쪽 오른쪽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페이지를 나누세요. 그러면 라인을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죠. 선택한 셀의 어느 쪽? 위쪽. 위쪽이죠. 위쪽. 네, 위쪽. 그 다음에 선택한 왼쪽 열.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틀렸죠. 이렇게요.
자, 4번에 보면 수동 페이지 나누기를 모두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면 임의의 셀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해당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셀 범위에 둘 이상의 조건부 서식 규칙 들어올 수가 있죠. 뭐 90점 이상이면 무슨 색으로 해주세요. 뭐 홍시면 무슨 색으로 해주세요. 그럼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추루로 평가되어 서로 충돌, 둘 다 만족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이제 행 전체를 빨간색이고 하나는 행 전체를 파란색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파란색으로 해야 돼요? 충돌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대화상제, 규칙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글자 색깔을 빨강색이면서 파란색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빨강이냐 파랑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홈의 편집에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을 이용을 하면 조건부 서식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셀을 적용한 순서대로 찾아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면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조건으로 다른 통합 문서의 참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셀 범위에 대한 서식 규칙이 true로 평가가 되면은 해당 규칙의 서식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서식보다 더 우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중 각 VBA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VBA 좀 어렵죠. 네. 근데 나온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레인지 O 셀렉트. 셀렉트가 뭐죠? 선택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5 셀로 이동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2의 폰트, 글자, 네, 글자죠. 글자, 볼드. 볼드가 뭐예요? 굵게 하라 그 말이죠. 그것을 true로 해라. 결론은 C2 셀에 있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3번은 무슨 뜻인가요? A1 포뮬러 3 곱하기 4 그랬습니다. 그러면 A1 셀의 수식 이것이 이 자체가 입력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3 곱하기 4를 한 결과 뭐가 되죠? 12. 12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12가 A1 셀에 입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워크북스 add다 그랬죠? 새로운 통합 문서를 이제 생성을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지금 어때요? 3번이 되겠군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엑셀 차트에 있어서 추세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추세선이 뭘까요? 네, 추세선이다라고 하면은 추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때 이만큼이었어요. 뭐 주식처럼 생각해도 돼요. 자, 이때 이만큼이었어요. 이때 이만큼이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겠죠. 이거보다 얘는 상승할 것 같아요? 하락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추세선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 제거, 이동평균 이런 6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2개 이상의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추세선이 추가된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3차원 차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추세선은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3차원에는 추세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추세선을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차트에 표시된 추세선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지울 때 우리 제일 무난하게 뭘 누르죠? 바로 딜리트를 누르죠. 딜리트를 누르거나 또는 추세선에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이제 확대 축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열을 변경을 하게 되면 워크시트 모두 확대 축소 배열이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이건 이미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의 워크시트를 확대한 다음에 다른 워크시트를 보면 확대가 되어 있느냐 그 문제하고는 다르죠. 이미 여러 워크시트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된 워크시트를 모두 확대가 되어 있는 거죠. 확대 축소 배열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확대 축소 그룹의 선택 영역 확대 축소 명령은 선택 영역으로 전체 창을 채우도록 워크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확대 축소 배율은 최소 10%에서부터 최대 몇 프로요? 네, 400%까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배율은 인쇄를 할 때 페이지 설정에 확대 축소 배율에 반영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할 거 모니터에서 확대 축소하는 것은 내가 화면에서 좀 크게 보고자 또는 작게 보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인쇄를 할 때 글자가 작게 나오게 한다거나 글자를 크게 나오거나 한다던가 인쇄할 때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인쇄할 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매크로 편집,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매크로 반복해주는 거죠. 내가 지정한 명령어를 딱 한번 누르면 쭈루루 실행해주는 좋은 기능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많이 어렵게 느낍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을 했어요. 매크로 편집은 뭐가 띄워져요? 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나오는 거죠. 네. Alt F8을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을 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가 있다. 자,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나오는 단축키가 뭔가요? 네, Alt 하고 나서 뭐죠? F11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자, 퍼스널 파일을 삭제를 하면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삭제할 매크로의 코딩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 매크로를 한 번에 삭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크로가 코딩된 여러 매크로를 한꺼번에 영역 지정하고 딜리트를 눌러주면 많은 매크로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자, 다음 중 이름 상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워크시트에서 이름 상자 어디 있어요?
여기에 A, B, C, D 적어져 있죠? 여기에 1, 2, 3, 4 적어져 있죠?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름 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한 경우에 마지막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 내가 선택한 셀 주소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 개의 셀을 선택을 해서 누가 나오냐? 마지막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셀이나 셀 범위에 이름을 정해 놓은 경우 이름이 표시가 돼요. 이름 지정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시나리오 할 때 셀 이름 지정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수영 영역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최대값 영역이에요. 성적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 지정할 수 있죠. 이름 지정할 수 있죠. 영역이 아니라 이름 지정. 네. 그럴 때는 여기에 이름이 표시가 된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차트의 종류가 표시될까요? 여기가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막대 그래프 그렇게 표시가 될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차트 1, 차트 2, 그죠? 내가 여기다 딱 차트를 만들었네. 그럼 여기에 뭐가 보여요? 차트 1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네, 차트 종류가 표시된 건 아니라 차트 이름이 표시돼야 되는데 이름을 우리가 안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1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수식을 작성 중인 경우 최근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네, 다음 중 엑셀에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탭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메뉴가 있죠. 리본 메뉴. 얘를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 창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리본 메뉴 축소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면 되고요. 또 단축키 Alt F2를 눌러라 그러는데 Alt F1이 아니라 Ctrl F1이 되는 거예요. Ctrl F1.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럼 Alt F1은 뭐 하는 단축키였죠? 영역 지정을 하고 여러분이 Alt F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차트가 만들어져요. 네. 자, 리본 메뉴의 활성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 여러분 탭 많죠? 아무 탭이나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리본 메뉴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다시 나오게 하려면 어떡하죠? 다시 또 더블해요. 그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단축키 Ctrl F1을 누른다. 그래서 Alt F1이 아니라 뭐다? Ctrl F1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